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분석을 하고자 할 때, 공학적인 어떤 분석을 하고자 할 때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성질을 분석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정성 분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 따지는 거, 이런 거는 정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정석 분석과 정량 분석의 차이를 일단 한 번만 우선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경인고속도로 타고 간다. 뭐 트럭 타고 가고 이거 타고 간다. 근데 일반적으로 길이 안 막히면 빨리 가죠? 네. 자, 그러면 정치가들이 얘기할 때 뭐냐면, 이 경인고속도로 요새 안 막혀. 잘 뚫렸어. 잘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량 분석을 할 때는, 공학을 하는 게, 정량 분석할 때는, 여기서부터 인천에서 그 우도까지 가는데 40분 걸렸어.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정량 분석상. 빠른 것 같아요? 늦은 것 같아요? 40분 더 걸렸다. 비슷해. 거의 비슷한 시간이에요. 근데 40분이 기준으로 했을 때 20분밖에 안 걸렸어. 그러면 과속했고 이제 빨리 온 거야. 정량 분석이 그렇게 된 거야. 난 인천부터 거기까지 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어. 그렇다는 얘기는 정량 분석상 빠르게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걸렸어. 그러면 정량 분석상 굉장히 늦었다. 길이 많이 막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40을 잡았을 때 40에 비해서 1.2배 걸렸다. 그러면 정량 분석상 느리게 오는 거예요. 100km. 근데 그보다 좀 빨리 갔으면 정량 분석상 좀 빠르게 왔다. 라게 되고. 만약에 20분밖에 안 걸렸다라면은 40분, 20분이면 반밖에 안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절반의 시간밖에 안 들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걸 우리가 정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량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정성 분석, 이게 대충 어떻게 빨랐다,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정치가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몇 배나 걸렸다, 또는 몇 분의 1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정량 분석이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단위들이 막 나와요. 속도 얼마로 달렸는데 얼마 걸렸다. 속도 얼마 달렸는데 얼마나 걸렸다. 평균 속도 얼마나.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정량 분석의 기초라고 그러고, 그러한 단위들을 알아야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경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성 분석은 잊어버리고 공학자뿐이니까 정량 분석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숫자의 뒤에 붙는 어떤 단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걸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것이 여러분들이 공학을 하는 가장 기초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데 정확하게 그게 맞아야 돼요. 진실이어야 돼요. 진실로 그렇게 나간다. 그렇게 잘 간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진실에 기반하는 것이 공학이었어요. 진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딱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차들은 다 20분밖에 안 걸렸는데 어떤 차는 40분 걸렸대요. 그럼 무슨 뜻이 있을까? 그 안에 숨은 뜻이. 중간에 차 고장 나쁜가? 아니면 무슨 어떤 사람이 와서 부닥쳐가면서는 무슨 정체했던가? 이런 식의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분석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량 분석이다. 여러분들 할 때는 정량, 양적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알아두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초 물리학에 대한 걸 대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물리학이라는 것은 진실에 기반하는 자연현상의 기본 원리를 다루는 거다.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있으면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물질이 이동한다. 알고 있죠?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없다. 고기압, 저기압으로. 자, 그와 같은 기본적인 학문 영역으로서 천문화학, 도시적, 지구학 등의 기초가 됐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여러한 물리량들, 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 물리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하는 역학학습의 필수적인 기본사항. 자, 여기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무슨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성격만 단위 하나도 없잖아. 글자 하나도 없다고. 이거 그냥 정치학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공학자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뭐가 들어가? 힘이라는 건 F로 하고, 속도라는 건 V로 하고, 부피는 V의 3승으로 하고, 가속도는 A라고 하고, 이런 식의 약자를 썼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학을 지배했으면은 이걸 한국말로 썼을 거예요. 근데 유럽 지역이라든가 미국 지역에서 하는 바람에 F는 포스 약자, 속도는 베로시티의 약자, 그다음에 부피는 말륨의 약자, 가속도는 악셀러레이션의 약자. 그래서 A 뭐 이런 기호로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을 더 열심히 잘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한국말로 바뀌게 올 거예요. 네. 그러한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적어주게 되면은 이제 정량적인 분석입니다. 자, 이건 정치적인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역학학습의 필수적인 기본사항이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항상 진실에 기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단위와 단위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책에 있어요. 자, 우선 단위하고 단위계에 대한 거를 모르면은 뭘 못해요? 정량 분석이라는 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파스칼 했는데 그거를 1뉴턴파 제곱밀리미터로 바꾸라 라고 한다면 그것을 관계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정량적으로 하려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면은 어떤 것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하는 건 누가 못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여학생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여기에 뭐 물리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의 기본 크기를 단위라고 한다. 단위, 유니트라고. 그리고 단위는 물리량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기본 단위하고 유도 단위로 구분된다. 유도 단위나 기본 단위라는 것은 글자가 한 글자에 있는 거. 길이 그러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터. 그리고 통상 우리가 단위를 얘기할 때는 메타라고 쓰고 이렇게 표시해줘요. 양옆에다. 양적인 값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혹은 단위의 뜻이에요. 속도하면 메타 퍼 세크. 시간을 나눠줘야 되지.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속도가 빠른 놈은 빨리 가고 속도가 느린 놈은 느리게 간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메타 퍼 세크면은 벌써 메타라는 길이 단위하고 세크라는 시간 단위가 또 들어왔다. 여러분 것을 우리가 유도 단위.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다 유도 단위이고 기본 단위는 별로 없기 때문에 유도 단위에 대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단위를 먼저 이해해줘야 돼요. 자, 우선 기본 단위의 종류하고 기본 단위는 일단 기본된 거야. 무조건 알아야 돼.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유도 단위에 대한 거는 이제 그건 맞춰서 물리적인 피지컬 미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 단위하고 유도 단위를 들어보시고. 자, 기본 단위는 모든 물리량의 기본이 되는 양으로 인간 기준이고 그것에 적절하도록 가장 적절한 걸 맞췄다. 길이 뭐라고 생각할까? 미터. 실량. 요걸 주시요. 실량. 킬로그램이요. 킬로가 그런 단어 쓰니 왜 킬로가 거기서 썼을까? 13승별로. 사람이 제일 가까우니까. 사람이 친하니까. 사람이 가장 친한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시간. 세크. 물론 그거 말고 요것에 유도 차원이 되는 뭐 분이라든가 시간이라는 단위도 알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1분은 60초 1시간은 3600초.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뭐 분으로 나타내고 아워로 나타냈을 때 그거를 시간 세트에 바꾸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상식이야. 누구지 다 알고.
자, 뭐 같은 것들에 이 기본 단위에 속하며, 야, 이런 것들은 하나씩 나타내죠. 자, 기계하면 왜? 기계하면 키로가, 시간 하면 세. 이렇게. 단위하면 반지 이렇게 붙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타내고. 그것으로부터 조합으로 정의되는 속도, 가속도, 힘, 중량, 압력, 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그거로부터 유도되는 유도 단위가 돼. 이게 단위가 한 개가 아니야.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메타 퍼 세컨드. 나누기 세컨드. 1초당 몇 미터. 가속도라면서 메타 퍼 세컨드 또 나누기 세컨드. 메타 퍼 세컨드가 1초당 얼마씩 증가하냐? 메타 퍼 세컨드 제곱이지. 그러니까 힘의 단위. 기본 단위가 노튼인데 힘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질량 나타납니다. 1kg 메타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돼요. F는 MAF 나오시고. 중량의 단위. 몇 뉴턴. 그렇게 하게 되면 쉽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몇 뉴턴이라는 것은 단지 요 힘에다가 얼마나 곱해줘요? 9.8 또는 10을 곱해주죠. 중량차.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죠?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요거 나누기 단위 면적. 에너지라는 것은 주울이라는 씁니다. 자, 주울이라는 건 어디서 유도가 됐냐 하면은 주울이라는 학자로부터 유도가 됐어요. 그 사람은 주울이라는 에너지가 무엇을 의미하죠? 에너지라는 거. 인간 중심, 인간 중심, 분석. 사람. 에너지라는 건 뭘까? 이게 좀 어렵게 표현이 되는데, 인간한테 유용한 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양을 에너지라고. 그래서 1주울이라는 것은 열량으로 수가 1칼로리는 4.2주울이라는 말이 있죠. 열이 1로 바뀌는 1이 열로 바뀌는 요거는 이제 연력하고 상관 얘기고, 1이라는 것은 1뉴턴 퍼 메타 이렇게 나타내요. 뉴턴 곱하기 메타. 가만히 서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힘만 가버리는 거예요. 이 힘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들고서 목을 들고서 이렇게 서 있기만 한다면 이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들고 이렇게 움직여야지 일을 하는 경우야. 그래서 움직이는 거리에 대한 개념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뉴턴 메타. 그 다음에 뉴턴 메타를 주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뭐 몇 뉴턴 메타에 해당되냐고 환산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유도 단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자, 이제 앞으로 수도 없이 계속 듣게 돼요. 자, 우선 기본 단위계에 대한 뭐 1kg, 질량,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길이의 단위. 길이는 원래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있으면 복잡해요. 지구를 통과하는 자오선 지구 둘레는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이걸 뭐 기준으로 해서 그 1m를 잡았다. 뭐 1, 200. 지금은 이런 걸 안 쓰고 변화되지 않는 어떤 크리터나 이런 것들에 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질량은 원래 정의 이렇게 됩니다. 정의 이렇게 돼요. 정의 한 번 더 알아봐야 돼요. 1kg의 4도씨의 순수한 물을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정의하고, 질량이 1kg은 뭐 1이든 합분 뭐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에 4도씨의 순수한 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물은 좀 어렵긴 한데, 물이 얼면은 체적이 어떻게 되나요? 커지죠. 그래서 물을 꽉 채운 상태에서 차에다 놔두고 영하로 내려갔다가 하면 또 터져요. 아니면 여기 풀어놔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유의라고 해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론 체적이 증가도 했지만 이렇게 기체가 날아가지만은 얼었을 때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4도씨의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kg이라는 걸 정의한 거예요. 4도씨라는 건 영상온도죠. 영상온도. 여기 온도 하나 들어가거든요. 4도씨라는 온도보다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체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이거 하나 알아두고 나중에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4도씨의 순수한 물 1kg. 1kg은 얼마쯤 될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친해져야 됩니다. 1kg. 자, 이거 몇 밀리야? 미리하고 500? 500cc다. 그럼 500ml다. 이렇게 얘기하죠. 500ml짜리는 순서 간단히 얘기해서 몇 킬로그램입니까? 이거 아는 사람도 있네. 0.5kg. 즉, 물 4도씨짜리 1리터의 무게가 1kg입니다. 치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밀도가 얼마짜리예요? 1. 비중이 얼마짜리예요? 비중. 물의 비중은 얼마예요? 비교되는 중량이란 뜻이에요. 800g. 800kg. 800kg. 이렇게 됩니다. 13.6짜리 수이 들어있다라면 13.6 곱하기 해가지고 저는 처음 하면 됩니다. 이 환상 같은 것도 굉장히 쉬워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자,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단위 환상이라고 하고, 단위 환상은 그 어떠한 물질의 종류에 따라 틀린데, 일단 느릴 경우에는 4도씨짜리 순수한 물 1kg. 그래서 1리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리터라는 게 아까 나왔는데, 1리터라는 걸 보자. 1톤 트럭이다라고 얘기되면은 1톤 트럭이다 라면은 보통 무슨 말 하죠? 1톤을 실어날 수 있는 트럭이다라는 얘기지. 전체 중량이 1톤이야. 그러면 몇 킬로그램 실어날까? 1000kg. 이제 1000kg. 1000kg의 무게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로 세로 높이 1m 안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가 1000kg입니다. 그거밖에 못 나가요. 근데 20kg짜리가 20톤짜리다라면 그 곱하기 20배만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 하는데 20톤 트럭 경우에는 철강 재료 같은 경우는 얼마큼 나겠어요? 가로세로 높이 1m 그거밖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철강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표에 지나가보면 큰 트럭이 요만한 거 하나 들고 가죠. 그 적재 중량이 그거밖에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일상생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단위도 환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은 통상 우리가 세크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원래 내용은 뭐 평균 태양일에 표현하는 게 다르고 나머지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원과 단위죠.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여기 속력이라는 거하고 속도라는 거예요.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건 용어밖에 차이가 아니라 하나는 속력이라고 하고 하나는 속도라고 했어. 둘 사이의 차이는 뭘까? 방향. 그치. 어떤 방향을 얘기할 때 그거는 속력의 속도예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얼마의 속도로 갔다, 얼마의 속력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여기라고 이게 주어진 순간 속도야. 그리고 그것의 물리적인 값의 크기는 속력이야.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가 예를 들어서 10m/s로 갔어. 1초에 10m 속도로 갔어.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대로 오는 거. 마이너스 10로 써야 된다. 이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오는 게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벡터. 양만을 가질 때는 스칼라라고 하지만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그 방향까지 표현할 때는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기준 좌표계를 정해야 되는데 그 좌표계에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간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까지 이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도는 벡터다. 속력은 그것의 절대값만 따지니까 그냥 스카라입니다. 식이라는 크기를 갖는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인텐시티라고 해요. 강도를 표현한다. 강도가 10만 큽니다.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그렇게 났을 때는 속력.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라고 동쪽에서 서쪽이라는 말이 언급이 붙게 되면 속도. 속도하고 속력의 부분이 나쁘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문적으로 나타낼 때는 벡터량과 스칼라량으로 구분했어요. 이제 앞으로 그 같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반드시 속도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LT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LT의 마이너스 1승은 단위라고 했어요. 단위. 랭스의 약자, 타임의 약자.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날 때는 단위인데 이걸 메타 퍼 세크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L 나누기 T라고 표현하고 L of T로 표현했을 때 LT의 위로 올려서 마이너스 1승을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차원 해석 같은 거 할 때 씁니다. 자, 이럴 때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력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얘기하지 않는다.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속력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또 변하는 내용들은 가속도. 그래서 L of T에 또 나누기 T분의 2 가지고 L of T의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 그럴 때는 가속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속도는, 자, 우선 요것은 기본 단위야? 아니면 유도 단위? 유도 단위. 요것도 유도 단위. 다 유도 단위만 알 수 있어요. 유도 단위라는 기본 단위만 쓰면 자, 여러 것들이 설명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이 이런 단위예요. 이제 마지막 알아둬야 될 거예요. 힘, 압력, 질량 이런 것들. 질량이 무슨 단위였죠? 질량이 무슨 단위였어? 그래. 기본 단위였어? 아니면은 유도 단위였어? 질량이 무슨 단위였어? 기본 단위였었다고 그래. 근데 유도 단위가 되는 루트라는 거를 기본 단위처럼 쓰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질량은 M이야. 이렇게. 요 기본 단위 하나밖에 없어. 그랬는데 MLT의 마이너스 2승은 요건 친해져야 돼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라고. 그러면은 기본 단위들이 합쳐쓰니까 유도 단위야 그 자체가. 그 다음에 LT의 마이너스 2승도 역시 유도 단위죠. 유도 단위를 나눠가지고 기본 단위를 갖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량이라는 것도 중량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같은 방법으로 힘, 압력, 질량을 이렇게 정의한다. 자, 힘이라는 것은 뉴턴이라는 기본 단위를 쓰고, 나중에 구성할게요. 뉴턴이라는 것은 질량,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 제곱 해가지고 1kg 메다 퍼 세크의 제곱. 이거 꼭 알아둬야 돼. 그리고 쓸 때는 뉴턴이라고 씁니다. 그냥 N자라고.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비전문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자, 힘의 단위는 분명히 진짜 유도 단위입니다. 그러나 힘의 근본이 되는 질량이라는 것은 기본 단위. 잘 알았고요. 압력이라는 것은 힘 나누기 면적. 힘 나누기 면적. 아까 얘기했듯이 가르소로 1m 되는데 1루튼이라는 힘이 작용된다. 그러면은 루튼 나누기 제곱메다라고. 그래서 유도 단위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뉴턴파 제곱메다라는 기본 단위 썼을 때는 항상 또 바꿔요. 파스칼이라고 바꿔요. 요거 좀 알아야 돼.
힘의 단위 1루트는 나왔어요. 1루트는 어떻게 해요? 뭐왜 1루트는 1kg 메타 퍼 세컨드 이쪽으로 나와요. 자, 압력의 단위는 뭐예요? 1루튼 퍼 제곱미터니까 루튼이 kg 메타 퍼 세컨드 제곱미터 나눠지니까 압력 단위가 유도 단위예요. 자, 관심 가지란 얘기예요. 네. 제일 아껴버렸어요. 미안해. 자, 남학생들 정치하세요. 잘 들어요. 자, 1루튼이라는 게 뭐라 했어? 1루튼이라는 게. 기본 단위로 바꿔봐요. 루튼이라는 거 기본 단위로 바꿀 수 있는 사람. 1루튼, 오케이. 먼저 밀리언의 킬로그램 메타 퍼 세컨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킬로그램 메타 퍼 세컨드. 자, 이 파스칼이라는 거. 1루튼 퍼 제곱미터.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SI 단계에서 응용 단위가 되는 루튼이라는 게 마치 기본 단위처럼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경우예요. 공학 계산에서는 그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몇 킬로그램 중이라고 안 나타내요. 몇 루튼이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루튼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루튼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1루튼은 말을 자꾸 해야 돼. 1루튼은 1kg 메타 퍼 세컨드 제곱. 자, 한번 다 읽어봅시다. 1루튼은 1kg 메타 퍼 세컨드 제곱. 오케이. 그래서 응용 단위인데 마치 기본 단위처럼 쓴다. 그 다음에 그거 일단 무조건 알아야 되고, 압력이라는 것도 루튼 파 제곱미터를 나타내요. 아까 얘기했듯이 1루튼 파 제곱미터는 가로 세로 1m 되는 면적에 1루튼이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물리량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압력하고 힘에 대한 단위를 일단 알아야지만 다른 것들이 못 따라 설명이 돼요. 질량이라는 거는 M인데 이건 이집으로 돼. 질량이라는 건 없으면 모든 물질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물질이 존재한다. 여기는 물병이다. 이 물병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 놓여 있으면 이 책상의 아래쪽으로 힘을 미쳐. 그것이 이제 질량이 있기 때문에 미치는 경우예요. 이거 없으면, 여기 없다라면 질량이라는 게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중량이라는 것도 없고 힘이라는 것도 없어. 중량이라는 게 힘하고 모인 관계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량. 그리고 그 같은 것들이 이제 매력이라는 걸 바뀌게 돼요. 자, 이제 절대 단위하고 상대 단위가 나오는데, 그런데 처음에 참 어렵죠. 그런데 그 개념이 요 힘하고 압력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질량은 이제 유도만 되고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절대 단위계, 중력 단위계. 절대 단위계가 바로 고전적으로 쓰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단위계예요. 여기서는 질량이 기준이 됩니다. MLT 시스템. 근데 중력 단위계에서는 힘이 기준이에요. 힘. 이 질량이 아니고, 이 질량을 안 쓰고, 목을 안 쓰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FLT야. 뒤에는 똑같아요. FLT. 그래서 루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위에서 쓰면 중력 단위다. 그리고 보통 FLT 시스템, MK 시스템이 아니고 FLT 시스템이라고 하고 공학 단위라고 호칭을 합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물리량의 차원과 다릅니다. 이제 질문? 자, 우선 SI 유니트라는 것에 대한 기초를 세웠다고 했죠. 여기 나와서 1800을 세웠어요. 자, 거기에서의 기본 차원은 요 글자 하나씩 들어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 이 기준이 돼가지고 면적은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체력은 요거의 상승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SI 기본 단위에서는 메타, 인간 중심, 킬로그램
인간 중심이니까 개미 나라고 킬로그램 1000배를 갖다 기준하면서 자, 그 다음에 세크 기준 좀 깜빡합니다. 그 다음에 제곱미터 뭐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리량인데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을 우리가 정한 거가 SI 단위니까 중력 단위계는 이게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이러니까 굉장히 헷갈릴 경우야. 이게 킬로그램 중 퍼 메타 퍼 세크 제곱 뒤집어놓은 거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킬로그램 세크 제곱 퍼 메타.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얘기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질량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니까. 질량은 중량하고 똑같다 그냥. 뉴턴 표시하는 것을 킬로그램 세크 제곱 퍼 메타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5만 없으면 이거 두 개 똑같고, 그 다음에 똑같고, 다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알고 있어야 돼. 60kg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질량은? 그 사람의 질량은 60kg. 60kg 중 나간다. 그러면 질량은 60kg 나간다. 아, 쉽잖아. 잊어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질 때는 단지 루트라고 바꿔준다. 그 다음에 1루트는 1kg. 그렇지. 9.8루트는 10루트는 1kg 중이다. 알겠죠? 그거 잊어버리고 가세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물리량이 됐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물리량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가속도 하면 LT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각속도 하면은 또 레디안 퍼 세크라고 했어. 이거 세크를 또 뒤집어놨네. 그러면 이 레디안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으니까 각속도라는 개념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몇 레디안이야? 한 바퀴 돌리면 2대전. 한 바퀴 몇 도야? 그건 알죠? 몇 레디안이야? 200. 그것도 안 배웠나? 배웠을 텐데 이게 주기적으로 똑같은 각도로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시작부터 끝에까지 오고 또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또 끝까지 가고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한 것을 나타내야 되면 주기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각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파이 레디안 들어보면 알지 또 2파이 레디안이 한 바퀴야. 그럼 한 바퀴가 2파이 레디안인데 360도가 2파이 레디안인 얘기지. 그러면 1레디안은 몇 도냐? 이거 환산해야 돼. 이거 파이 레디안이니까 파이분의 100.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57도야. 57도는 1레디안. 각속도. 각도를 표현한 방법이에요. 그런 각속도의 개념이 나왔고,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볼게요. 비중량이라는 것은 중량 나누기 체적이에요. 중량 나누기 체적. FL의 마이너스 3승. 이건 질량이 아니야. 이 질량 잊어버렸어요. M이 아니고 N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단위 체적당 중량을 비중량이라고 해요. 물의 비중량은 얼마 쓰면? 물은 1m 3승에 몇 킬로그램 나간다고 했어요? 몇 킬로그램 나간다고 했어요? 1000. 그렇지, 1000이야. 물의 비중량이 1000이라고. 비중 0.8짜리는 곱하기 0.8 해가지고 비중량 나타내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밀도라는 것은 단위 요것저것 그래서 단위 체력당 질량이에요. 질량. 이건 단위 체력당의 질량. M. 자, 운동량, 힘, 무게, 토크, 압력, 능력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합니다. 에너지 1, 힘 곱하기 거리.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알았어요. 움직여야지 2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그 같은 내용. 그 다음에 뭐 동력 인율은 그것도 시간당 저기까지를 뭐 10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한 번 왔다 하는 것보다 동력이 좋다고 해요. 시간당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동력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상할 때 얘기합시다.
가을철에 추수를 했어. 추수해가지고 논바닥에서 벼를 베가지고 그걸 갖다서 창고에다 옮겨놓고 있어. 옮겨놓고 있다고. 근데 품삯을 주려고 한다라면 일단 움직이는 사람한테 줄 거 아니야. 갖다 넣는 사람한테 줘야지. 그저 그냥 하중에 서 있기만 한 사람들은 안 줘요. 품삯 줄 일이 없어. 왜? 일 안 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반드시 거리 이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하나 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10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3번밖에 왔다 안 했어. 누구도 돈 더 많이 줘요. 10번 왔다 간 사람 많이 줘요. 그거는 이제 일의 의미가 아니야. 일은 똑같아. 일의 양은 똑같아. 그런데 동력이 차이가 있는 경우야. 동력.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이라는 인율, 또 다른 말은 인율이라고 하죠. 인율. 일의 능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여기 하나 더 나온다면 효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파서 큰일 난다고. 근데 효율이라는 거는 엔진이 어떻게 좋으냐라는 걸 따질 때는 그것의 효율을 갖고 따져줘요. 가솔린 기관이 일단은 디젤 기관보다 조금 더 효율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오토사이클이 디젤 사이클보다 가솔린 기관이 디젤 기관이 조금 더 효율이 좋아요. 그렇지만 디젤 기관을 활성화 시키려면은 고압으로 분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밀도의 단위, 밀도의 단위, 그 다음에 일의 차원. 밀도는 반드시 질량 나누기 체적이다. 동력의 차원은 나누기 시간이 들어간다고. 들어가고. 점성계수, 동점성계수, 최저유량, 압축률, 뭐 표면장력 엄청나게 많죠.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뭘 하게 되면 기본 단위 알아둬야 되고, 여기 압력, 응력, 요거 하나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거,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할게요. 이제. 길이의 시간 단위는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1kg 중량을 이렇게 나누고, 킬로그램 중으로 읽습니다. 서브스크립트 F, 천자 F. 이거를 킬로그램 중 구성해가지고, 뉴턴이라는 단위하고 환산입니다. 자, 또 잠깐 쉽시다.